여러분 2교시에서는 그 상속의 그 개념을 이제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1교시 때는 그 상속을 정의하는 방법, extend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속에서 이제 그 부모 클래스의 그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2교시에서는 이제 상속과 요 생성자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클래스의 이름이 그 동일한 그 메소드를 저희들이 이제 그 생성자라고 컨스트럭터라고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인가요? 배웠었죠. 그 클래스 이름,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면 요 클래스 이름이 베이스인데, 요 안에 이제 베이스라는 메소드, 요 놈이 요게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게 이제 생성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 드라이브드라는 클래스는 요 베이스라는 부모 클래스에서 상속된 클래스인데, 얘 이름이 똑같은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도 이제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경우 어떻게 이제 수행이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저희들이 앞에서 보면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요게 이제 자식 클래스, 하이 클래스, 서브 클래스 뭐 이제 동일한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그 메인에서 보면 이렇게 드라이브드라는 게 자식 클래스의 이름을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죠. new derived. 이렇게 하게 되면 생성자가 어떻게 수행이 되느냐 하면 요것부터 수행이 되지가 않아요. 요걸 유의를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거의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수행이 돼요. 요것부터 요게 출력하라는 거니까 요것부터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수행이 돼요. 베이스 요 생성자, 드라이브드 생성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저희들이 이제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랬고, 상속을 이제 한 클래스, 하이 클래스와 부모 클래스가 있을 때, 그 하이 클래스의 어떠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성자에 있는 그 메소드들이 수행이 되는데, 요 같은 경우 요 하이 클래스 먼저 수행되는 게 아니라 얘 먼저 수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수행된다 이런 얘기죠.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고, 출력 결과를 보면 요 베이스 생성자 이렇게 수행이 먼저 돼요. 베이스 생성자 다음에 요 드라이브드 생성자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 좀 묵시적인 어떤 생성자 호출이라는 거죠. 굳이 이제 그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이름을 지정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묵시적으로 하는 걸 이제 그 묵시적 그 생성자라 그러고, 이름을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명시적인 생성자 호출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게 요 묵시적인 생성자 호출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메인이 빠졌지만 요 shape이라는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렉탱귤에서 생성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생성자가 있을 때 메인에서 요 그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이제 생성하면 얘부터 수행되는 게 아니라 얘부터 수행된다 이러니.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까랑 앞에랑 이제 있는 예제랑 그 동일한 이제 거죠. 이게 요게 이제 묵시적인 implicit constructor call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묵시적. 이름을 이제 요 shape이라는 이름을 굳이 이제 여기서 쓰지 않았잖아요. 메소드를. 근데 이제 이름을 이제 명시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이제 명시적인 생성자 호출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shape이라는 클래스 안에 생성자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요 shape에서 그 물려받은 상속받은 렉탱귤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익스텐드로. 요것도 렉탱귤하고 이름이 똑같은 요게 생성자잖아요. 요게 안에다가
뭐 이렇게 슈퍼 또는 지난주 1교시 때 봤던 슈퍼점 shape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얘가 스트링 메시지로 받아서 요는 먼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이렇게 슈퍼라는 그 키워드를 써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묵시적인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를 중간에 메인에서 출력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출력하고 싶을 때, 이제 명시적인 생성자 호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추상 클래스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앞에서 보면 요 부모 클래스는 공통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개념들의 멤버나 필드나 메소드를 모아놓은 거라 그랬죠. 구체적인 건 이제 하나하나씩 물려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요 추상 클래스, 애브스트랙트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몸체가 없는 거예요. 몸체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메소드의 이름만 있고 그 안에 뭐 수행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몸체가 구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데 적당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애니멀의 메소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밑에서 수행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요 형변환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향형 형변환과 하향형 형변환 뭐 두 가지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 앞에 abstract라고 써요. 요 안에 이제 move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끝났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고. 이러한 그 메소드의 abstract라는 데이터형 앞에 요 조건 제어자 다음에 abstract라고 쓴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를 저희들이 abstract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추상화 클래스죠. 몸체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몸체가 수행하는 게 동작하는 게 뭐 없어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요 책에선 요 예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쉐이프 2가 좀 빠졌는데요. 도형이라는 모형이라는 추상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고 뭐 사각형, 원,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 사각형, 이게 뭐 직사각형이 됐든 정사각형이 됐든 사각형을 결정짓는 변수가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두 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요 가로 길이는 요거 똑같고 요놈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있으면 사각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원은 어떻게 돼요? 원은 뭐 지름이나 반지름, 반지름의 길이만 있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 높이만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사각형, 원, 삼각형에 필요한 변수값이 다르죠.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abstract 추상화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면 요 shape이라는 그 부모 클래스, 요건 이제 xy라는 변수로 좀 줬고요. 요거는 이제 move라고 해서 뭐 xy 값 할당을 하고, 자, 요게 이제 그 추상화된 거예요. draw라는 게 그 동작이 뭐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abstract라는 이름을 쓰고 요게 있어서 요 클래스도 abstract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rectangle이라는 거 여기도 상속을 받고 서클도 상속을 받고 물론 이제 트라이앵글은 여기서 빠졌는데 어제 트라이앵글도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요 draw라는 이름이 똑같은 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public, 그 다음에 void, public void, public void. 얘는 이제 abstract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다른 요 메소드를 정의하는 게 다형성의 저희들이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했죠.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사각형 그리기, 요거는 뭐 원 그리기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요거는 출력하는 게 없고요. 그런 경우에 뭐 다양성은 오버로딩도 이제 다양성이라고 해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앞에와 같은 예제를 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게 이제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B가 A를 상속받은 건 아니잖아요. 서로 이제 독립된, 계층의 클래스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요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서로 다른 이제 상속받은 게 아닌데, 그죠? A라는 그 클래스 이름에다가 B라는 클래스를 객체를 참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요걸 일단 알아두시고 두 개가 이제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 에러가 나요. 컴파일 에러가. 이런 경우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까 앞에처럼 서로 독립적인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요게 보면 B가 A의 하위 클래스잖아요. 자식 클래스. 그렇게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상향형 변환인데요. 요게 A라는 그 클래스 부모의 하나의 인스턴스 이름은 스몰 a고 그 다음에 new a, b 그죠? 이렇게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상향형 변환, 하향형 변환은 이제 거꾸로 하는 거지만 그건 이제 잘 안 쓰기 때문에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요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요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클래스 A에 해당되는 형이죠. 타입, 데이터 타입. 근데 이제 요 B라는 거는 여기서 자식 클래스에 있는 그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요 A가 참조할 수 있는 거는 요 A에서 정의된 멤버와 메소드예요. 그쵸? B에서 정의된 멤버와 메소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경우 요 자식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든 거는 부모 클래스의 멤버와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프라이빗은 안 되지만 프로텍티드와 퍼블릭 같은 경우 뭐 패키지도 동일한 패키지인 경우 또는 이제 임포트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A에 대해서 선언한 경우는 부모에 대해서 선언한 경우는 이렇게 B에 있는 걸 객체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참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요 B라는 거 그렇죠? B 이래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따가 그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아까 앞에서 있던 예제 요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요게 이제 부모 클래스, 그 다음에 요 자식 클래스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아까 변수는 이제 요 가로, 세로, 반지름, 그 다음에 밑변, 높이.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멤버들은 이렇게 XY는 프로텍티드로 했고, 요거는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클래스 내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요거는 이제 렉탱귤은 요 가로, 세로 길이.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은 밑변, 높이. 변수가 두 가지만 있으면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서클은 반지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상향형 변화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쉐입이라는 게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 이름이죠. S1, S2. S1은 뭐냐 하면, 요렇게 new shape, 요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요 자기의 에서 정의된 클래스를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 요걸 이제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거죠. S2라는 게 원래는 요 shape에서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제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한 건데 요놈이 new 이래 가지고 shape이 아니라 rectangle 자식 거를 이렇게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S2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쉐입의 변수를 가리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요 쉐입이라는 게 요게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통적인 건 우리가 추상화를 통해서 부모 클래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저희들이 그 상황형 변화를 통해서 쉐입 안에 있는 멤버나 메소드를 접근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제를 한번 보면 예제를 앞에서 있는 예제를 계속 설명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변수명이고, 쉐입에서 요거 xy, 요거는 이제 width, height, 그 다음에 요거 radius, 이건 base height.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상향형 변환으로 된 거죠. S는 요 쉐입에 있는 거지만 렉탱귤. 그렇게 하게 되면 요 S라는 거에 있는 쉐입 안에 있는 S.X라든지 S.Y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게 이제 저희들이 요게 XY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앞에서 protected라고 되어 있어도 protected. 여기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요게 위드스와 하이트에 있는 렉탱귤에서 정의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 렉탱귤 뭐 요렇게 해야죠. r.width 요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r.width, r.height 그 값을 뭐 저장하든지 출력하든지 간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향형 변환에 있어서는 형변환된 그 인스턴스를 가지고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멤버라든지 필드, 메소드를 접근 가능한 거고, 그 하이의 클래스에 있는 것들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이에 해당되는 이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요거는 요 그림을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XY라는 게 쉐입에서 정의된 거고, 위드스와 하이트는 렉탱귤 객체에서 선언된 거죠. 이걸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렉탱귤에서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얘가 다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요 쉐입이라는 건 부모님들한테만 있는 경우는 부모님들에 해당되는 S라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요 위드스나 하이트를 접근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상향형 변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이제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양형 변환을 할 때 또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위에 있는 S에 있는 멤버나 메소드를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해놓고 이거 상향형 변환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만약에 하향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다가 렉탱귤이라는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하나 더 적어주면 사실은 이제 렉탱귤을 하나 정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상향형 변환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을 때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만 접근 가능하지만 자식 클래스에 거 자기가 접근해서 저장을 하거나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향형 변환은 이제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렉탱귤 R 해서 R은 U-shape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 되고 요거를 굳이 이제 R을 통해서 R만 선언하게 되면 사실은 부모에 있는 거를 다 접근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임시적으로 쉐입 S를 만들어 놓고 S는 U의 렉탱글. 이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상향형 변환의 기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R을 아까 앞에서 렉탱글 S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R의 위드스, R의 하이트 값을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방법은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봤었던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머릿속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향형 변환을 통해서 S에 있는 거를 접근하고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전체를 접근하고 뭐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게 되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들이 그 프라이빗 아닌 거는 다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동적 메소드 다양성을 한번 볼게요. 동일한 예제인데요. 이게 이제 드로우라는 동일한 메소드 이름이 있죠. 그런 경우 서로 다른 출력을 할 때, 이게 이제 다양성입니다. 상속 개념의 다양성. 예제를 하나 좀 설명을 하면, 이 예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쉐입의 이제 XY, 드로우라는 게 이제 그 앱스트랙트가 아니죠, 이번엔? 아까 앞에서는 앱스트랙트였고.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쉐입 드로우라는 거 출력하는 메소드고, 그 다음에 렉탱귤을 여기서 이제 상속받아서 얘는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거고, 요 렉탱귤에 해당되는 변수,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도 이제 쉐입에서 상속받아서 밑변과 높이, 이거는 이제 트라이앵글 드로우. 여기서 보면 요 드로우, 그 다음에 원도 마찬가지고, 드로우, 아까 앞에서 봤었던 드로우, 여기도 드로우. 이름이 똑같죠? 이름이 똑같은 메소드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C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바가 다형성의 특징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장점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그래서 한번 메인에서 한번 볼까요? 메인에서 보면 요 쉐입 S1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향형 변환으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어요.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각각의 상속받은 드로우가 어떻게 수행이 되냐 하면 S1점의 드로우는 쉐입에 있는 드로우가 수행이 돼요. 즉 이제 쉐입에 있는 드로우고 쉐입 드로우가 수행이 되고 두 번째 거는 렉탱귤에 있는 드로우가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렉탱귤에 있는 거. 그렇죠? 세 번째 있는 거는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서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사실은 그 상향형 변환의 개념에서는 좀 위배되는 거지만 이게 다형성이라서 요 개념이 이제 동적 메소드의 다형성 때문에 이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요 드로우란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그 상향형 형변환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만 접근 가능한 게 아니라 자식 클래스에 있는 해당되는 드로우를 자기가 찾아서 이렇게 그 상향 형변환의 변수 선언을 쓰더라도 각각의 동적으로. 그러니까 동적이라는 게 그때그때 그러니까 렉탱귤이면 렉탱귤, 트라이앵글이면 트라이앵글, 서클이면 서클. 그래서 요 메소드의 이름이 같지만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요거 출력하는 거지만 요 안에 드로우 안에 다른 기능을 많이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와 다른 기능은 지금 이제 뭐 출력하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게 반드시 있어요. 추상화나 이제 이런 개념적 원리를 잡아가다 보면 비슷하지만 요거에다가 플러스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요거만의 어떤 이름은 같지만 다른 거. 뭐 여기 뭐 멍멍 여기지만 요거 야옹. 그쵸? 요거는 뭐 꿀꿀. 그 다음에 짹짹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그 객체지향적 개념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제 이 개념까지 여러분들 좀 이제 앞에서 이제 요번 주에 배우는 게 상속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GUI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응용 쪽에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클래스를 만들고 요 상속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제어 방법을 포함을 해서
그 클래스를 서로 정의를 해서 상속받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정의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시간 날 때마다 잘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다시 한번 보고 복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